세 번째는 능력이 커졌어요. 이건 정말,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고 따지자면요. 모든 핸드폰마다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. 얘는 뭐가 잘 되고 얘는 사진이 잘 찍히고 어떤 애는 전화가 잘 걸리고 어떤 애는 검색 기능이 좋고 어떤 애는 디스플레이가 편리하고 뭐 이런 각자마다 특장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특장점이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카메라 기능이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걸 카메라를 안 쓰는 거예요. 맨날 전화만 받고.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. 저에게 되게 좋은 기능, 특화된 기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기능을 모르면 되게 평범하게 살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제 특장점을 알게 된 거죠. 도구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저의 특장점을 촥촥촥촥 알려준 거예요, 저의 타고난 재능을. 강점검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린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. 재능이 5 예요. 내가 되게 잘하는 게 5 예요.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나의 노력을 5를 해요.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? 5 곱하기 5가 돼서 25가 되잖아요. 근데 내 재능이 아니야. 그래서 1만 잘해. 이 1 밖에 못하는 거를 5 배의 노력을 들였어. 그러면 5의 결과가 나오죠. 자기 강점을 안다는 건 정말 사는 게 쉬워진다는 거거든요. 실제로 전 정말 쉬워졌어요. 제 강점, 제 재능을 알면 알수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너무 이렇게 길이 이만했다가 이게 점점 좁혀져서 이렇게 딱 앞이 보이는 느낌? 근데 그게 한 번에가 아니라 10년 내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.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선명해지고 너무, 너무 좋죠. 편하죠. 편리하다?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좋아요. 그리고 내 재능을 알게 되고 내 재능을 쓰니까요. 효능감이 높아져요. '내가 되게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. 나 괜찮은 인간이구나. 나 잘하는 거 있구나.'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떤 기쁨? 이런 걸 많이 찾게 됩니다.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십몇 년 전에 받은 상담 용지를 막 다 읽어 봤거든요. 막 "어머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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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" 이러면서 읽었어요. 제가 얼마나 못난이 찌질이었는지 몰라요. 막 여기 보면 막 "화가 났는데 해야 할 말을 못해서 가슴에 담아둔 게 많다. 그러다 결국 터져서 상대방을 당황시킨다."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숲을 못 본다고 제 단점을 썼거든요. 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제 재능이에요. 제 재능도 몰랐던 거예요. 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. 여기 저를 오해한 내용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되게 바보 같았는데 나를 찾는 도구들이 정말 저를 영리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, 똑똑하게. 그래서 도구를 알 때마다 내 재능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. 재능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고 그래서 그 재능에 곱하기 노력을 하게 되니까 좀 효과가 빨리 와요. 그러니까 성장이 빨리 되죠. 그럼 신나요. 그리고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든다. 그래서 핸드폰의 특장점을 아는 것과 같다. 특장점이 있는데도 모르고 쓰느냐 아니면 알고 이 핸드폰을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느냐 그것이 나를 찾는 도구가 도와준다. 마지막 네 번째는요.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커진다. 이거 자기를 찾는 도구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. 일이 아니고 관계예요. 우리는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고 관계가 안정될 때 행복해요.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행복의 조건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. 돈이 많아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뭐 직장이 안정되면 애들이 잘 크면 이러면 내가 살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건 삶의 질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. 그런데 나를 아는 도구가 생겼다. 나를 아는 매뉴얼이 생겼다는 얘기는요. 남을 아는 매뉴얼도 동시에 생겨요. 이걸 공부하면 내 것만 생기지 않거든요. 남의 것도 보이거든요. 그럼 이제 각이 나오죠.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유형인지, 그 사람의 두려움은 뭔지, 저 사람의 생각 패턴, 행동 패턴은 뭔지 내가 거의 알고 있죠. 그러면 관계에서 웬만하면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할 수 있죠. 굳이 안 겪어도 되는 일은 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화가 덜 나죠. 별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 별로 안 생기죠. 사람이 이해가 잘 되고 그 사람을 잘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유형을 아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.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.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관계가 엄청 건강해지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 배웠잖아요. 그리고 오래 열심히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. 10 년을 팠어요.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이제는 약간 점쟁이가 된 거죠. 척 보면 알겠는 거죠.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, 불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촉이 엄청 좋아졌어요. 한 5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불건강한 관계 안에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는 불건강한 사람이랑 같은 자리에서 오래 있지도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죠.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 털리는 일, 저는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되게 많이 불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삶이 되게 윤택해졌죠.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됐어요.
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면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관계 맺는 거 자체가 되게 쉬워졌어요. 내 패턴을 알고 남의 패턴을 아니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? 그래서 마음고생하는 일이 한 90% 줄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. 우리가 기본 관계만도 어려워요. 부모님 관계, 내 배우자나 애인 관계, 내 자녀와의 관계, 내 친한 친구와의 관계, 요것만 해도 되게 어려워요. 근데 그 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 진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걸 만약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전 좋아졌어요. 행복해졌어요. 그래서 인생을 쉽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, 저의 경험으로는 나를 아는 도구를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핸드폰 매뉴얼을 보듯이 자동차를 사면 와이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, 어떤 차의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아는 도구를 안다는 건 내 매뉴얼을 아는 거고,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 쉬워지고, 내 재능을 아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,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다.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생긴다.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다.까지 얘기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건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요.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해 볼게요.